안녕하세요. 2021년 9월 13일 베트남 읽어보기입니다.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호치민 6158건, 빈정 3188건으로 천대, 북나이 974건, 띠인장 628건, 응안 285건, 띠인장 117건으로 100대입니다. 그 외 하노이 20건, 다낭 12건입니다. 9월 12일 18시 발표까지 베트남 코로나 사파의 지역 감염 현황입니다. 9월 10일 주호치민 영사관 한국인 확진자 현황입니다. 9월 10일 기준으로 총영사관관할 지역에서 치료 중인 한국인은 총 20명입니다. 8월 27일 이후 15명 신규 확진 12명 퇴원했습니다. 8월 27일 이후 사망자가 한 분 계셨던 걸로 아는데 적용이 안 된 건지 제가 잘못한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확진자가 15명이나 늘었다니 걱정입니다. 호치민시 의료전략 재개 시 근간 중 하나라 확인. 응우엔 반낸 당서기가 호치민시는 의료전략은 재개의 근간 중 하나라 확인하고 의료시설과 각 분급시급 보건소까지 예방의료 시스템 증강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추가 시간 요청은 정부의 의견 요청을 하는 공문을 조기 발행하기 위해 방역위원회에 토론을 맡겼다고 합니다. 각 지역별로 거리두기나 완화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댓글은 30개 이상 좋아요 받은 글들 다수가 점진적으로 푸는 게 맞다는 찬성론이네요. 백신 접종 후 14일 지난 사람부터 혜택을 주자는 글도 보이고 9월 15일 후 호치민시 여전히 지침 16호 기본 시행, 그린카드 미적용. 호치민시 부시장 지웡아잉 득은 9월 15일 이후 호치민시가 그린카드, 옐로우 카드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아직 즉시 시행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9월 15일 후 일정 기간 기다려서 시가 준비될 때 비로소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웡아잉 득에 따르면 9월 15일부터 9월 말까지 시는 여전히 지침 16호에 기반한 거리두기를 시행할 것입니다. 동시에 일부 지역은 지침 16 플러스 정신으로 거리두기 조치를 계속 적용하고 건저형, 꾸치현 등과 같은 전염병이 더 안정된 지역은 지침 16 혹은 지침 15 플러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시장은 전보다 활동을 확대 가능한 안전한 대상에게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그린카드, 옐로우 카드 또는 이와 유사한 모델을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디까지 안전기준을 보장해야 거기까지 확대합니다. 현재 그린카드 발급 기준은 2차 접종 후 2주 경과자들입니다. 일단 웹상 입력도 잘 안 되어 있고 호치민시는 780만 도스를 접종, 그중 130만 명이 2차 접종자지만 대다수가 노인과 기저질환 보유자라 여전히 이동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15일 후에도 그린카드 소지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페인에서 구매한 히프라 백신 5천만 도스, 특징은 스페인의 히프라사는 백신 개발 경험이 50년이라고 밝혔습니다. 히프라는 2022년까지 히프라 코로나19 백신 4억 도스를 생산할 계획이고 2023년에는 12억 도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9월 11일 핀란드 방문을 맞아 수도 헬싱키에서 부엉딩 회브이엔지 NH 후국회의장과 국회 고위급 인사들이 임상시험과 생산기술 이전, 코로나19 백신 매매에 대한 협약, 베트남과 유럽 기업 간의 경제협력 협약과 코로나19 방역 의료용품 및 코로나19 검사키트 기증식에 참석했습니다. 그중 TNT제약은 베트남에서 독일 게르비온사와 베트남에서 비렌나, 코로나19 RT-PCR 검사키트 생산과 기술 이전 협약, 스페인 히프라 휴먼 헬스사와 히프라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과 5천만 도스로 예상되는 총가치 약 3억 7,500만 유로의 구매 관련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히프라 백신은 제조합 단백질 백신로 2에서 8도 사이 보관하여 유통이 용이합니다. 임상시험 성공 시 2021년 10월 생산이 시작되어 연말까지 7,500만 도스 공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백신 생산 회사가 많아지면 미국 회사의 독주와 가격 부담도 줄어들고 세계의 백신 부족 문제도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8월 11일 스페인 최초로 임상일을 시작한 거라 그렇게 빨리 끝날지가 문제네요.
의무인 받는 당석이 지침 16호에 따른 거리두기 지역 감축 가능성 높아. 전염병 예방과 통제 효율성에 따라 지침 16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역 수를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제된 지역들은 지침 15나 19호에 따른 거리두기로 확대됩니다. 일단 꽃치현, 권저현, 칠곤과 일부 지역은 보건부 기준에 근접했다고 하며 다른 지역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기에 모험을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인데 말은 맞지요. 지금도 1만 명 가까이 나오는 판인데 국내 이동마저 풀리는 날엔 다시 원점일 테니 10만 명의 치료 중인 확진자 수가 부담이고 2주 후면 접종자들의 항체가 형성이 돼서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뭘 어쩌나 하는 구체적인 지침 같습니다만 아직은 일단 등만 보건부 정보기술국 오류 및 사라진 백신 접종 정보대회에 뭐라 했나. 코로나19 접종 정보 포털 상 정보에 미접종이 접종으로 확인되거나 그 반대 백신 접종으로 확인했는데 사라지는 등 많은 피드백이 있습니다. 보건부는 수정할 수 있지만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래서는 그린카드 발급도 애초에 바로 불가능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외 감염 후 회복된 확진자의 경우 아직 보건부가 그린카드나 옐로우 카드 소지자로 간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현재 가이드라인 작성 중입니다. 또한 확진자 자택치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병원에서 코로나19 회복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며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회복자도 결국은 백신을 맞는 것이 좋겠죠. 투이제의 설문조사로는 1170명이 접종했는데 미접종으로 뜬다. 433명이 피드백을 보내도 정정되지 않음. 85명이 접종서 분실로 수정 불가. 394명이 접종지 선택지가 부족하여 전송 불가. 63명 기타입니다. 아내 암 치료 위해 언덕 가운데 집 지은 남편. 아내가 위태로운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안 35세의 쯔엉하이 씨는 도시 생활을 접고 온 가족을 데리고 기성해 동나이성 장보면의 언덕 가운데 집을 지었습니다. 이전 하이 씨는 행사나 결혼식 촬영 겸 사진사로 일하고 7살 어린 아내는 빈즈엉성 터난시에서 밀크티 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피항 씨의 첫 임신 35주 차에 악성 종양이 발견되었고 1년에 20kg 넘게 빠지는 치료를 받으며 마지막까지 생각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침착하게 정신요법도 중요하다고 깨닫고 딸이 1살이 되자 외가인 짱봄현으로 돌아갑니다. 집 건축에 3개월과 6천만 동이 들었고 아내는 처음에 반대했으며 아이가 어릴 때 유치원 데려가고 아내는 병원에 가고 돈 벌러 빈지원까지 약 100km를 다니며 가끔 명이나 명약 소문의 산과 안장성까지 다니는 게 고생이었지만 지금은 만족하고 산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시국이라 잘된 것일 수도 있긴 하죠. 시간 오류로 백신 접종표 쟁탈 전. 각 거주지의 잘못된 시간 안내로 9월 11일 밤 하노이 남뜰리엠군 중반 초등학교에서 같은 시각에 접종을 위해 온 많은 사람들이 표를 받으려고 밀쳤습니다. 하노이 당서기 주민의 백신 쟁탈전 동지도자 책임 규명 요구 9월 11일 밤 하노이 남뜰리엠군 중반동 중반 초등학교에서 거주지에서 시간 통지를 잘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서 쟁탈전을 벌인 사건에 대해 확인한 하노이 당서기 딩띠엔준이 동지도자의 책임 규명과 검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유가 뭐든 수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듯하네요. 다른 장소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예방접종 포털의 개인정보 수정 안내. 이와 같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정보 포털 우측의 정보 피드백을 클릭하거나 이 링크로 바로 하단 입장 가능. 이름과 주소 등을 입력합니다. 오류의 종류와 기타 정보, 접종서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전부 입력 후 접종서 사진을 찍어 업로드하고 답변 전송을 누르면 됩니다. 다만 행정력 부족으로 바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많이 기다리셔야 할 것 같네요.
9월 11일까지 18세 이상 인구의 1차 접종 관련 호치민시는 740만, 빈지엉 150만, 동나이성 130만, 롱안 150만, 하노이 440만이며 호치민시의 2차 접종은 89만 6,835명, 하노이 55만 5,481명입니다. 9월 12일 정오 하노이 코로나19 감염 17건 추가 발견. 하노이 보건부는 9월 12일 정오 시가 지역사회 내 2건, 봉쇄지역 내 2건, 격리지역 내 13건을 포함한 17건의 신규 감염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2건은 9월 11일 동다군 토권동이 1942년생 남성 NVD와 1946년생 여성 NTTV로 고위험 지역 선별검사 후 확진되었습니다. 9월 12일 신규 코로나19 감염 11,478건 추가. 검사 상황 전일 98만 2,718명 대상으로 35만 5,871건의 검사가 수행되었습니다. 4월 27일부터 지금까지 4,344만 8,641명 대상으로 1,496만 7,670개의 검체가 채취되었습니다. 예방접종 상황 9월 11일은 101만 6,059도스의 코로나19 백신이 접종되었으며 총 접종자 수는 2,821만 3,392명으로 1차 접종자 2,315만 7,067명, 2차 접종자 505만 6,325명입니다. 진짜 막하나 보네요. 하루 목표치가 50만인데 벨기에와 슬로바키아 지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0만 도스 수령. 9월 12일 정오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에서 응우엔 타잉 롱 교수 겸 박사인 보건부 장관이 지원품 전달식에서 코로나19 20만 도스를 수령했습니다. 백신 여권 사용 미국발 항편 2편 맞이해 VN54 13편과 VN54 15편이 2회 접종 완료한 베트남인 345명을 태우고 미국을 출발하여 9월 12일 정오 번돈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지난 9월 4일 처음 297명 맞은 이래 두 번째 탑승객입니다. 이들은 빙펄 리조트 앤 스파 할롱 호텔로 이동하여 7일 시설 격리를 받습니다. 하노이 모든 미성년에게 코로나19 검사 불필요. 하노이 보건부 지도자에 따르면 하노이는 현재 시 전역의 시민에 대해 코로나19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의 경우 100% 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근 많은 구역에서 만 12세 미만 아동 검사 및 만 1세 이상의 의무 검사 발표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하노이 CDC의 콩 밍떤 부국장은 레드존과 오렌지존, 봉쇄구역이면 100% 검사하지만 그린존이면 특히 5세 미만은 집에만 있으므로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노이, 어떻게 단계별 완화하나? 하노이 CDC 지도자는 최근 전염병 상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각 지역의 역학조사 상황 평가를 바탕으로 부분적인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13일 오전 직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콩 밍떤 부국장은 현재 초고위험 지역과 고위험 지역에서만 확진자가 나오며 확산 위험성이 없다는 것이 좋은 소식이고 검체 채취량이 많아 검사가 느리다는 점이 문제라고 합니다. 응우엔 반퐁 하노이 당 부서기는 12일 공단, 기업체 구역, 대규모 생산지인 옐로우존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레드존은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없네요. 하노이 지금같이 좋은 상황이라면 9월 21일 후 완화 제한할 것. 하노이 CDC는 지금처럼 잘 유지된다면 레드존 감축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시 인민위원회에 제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발병지들은 계속 방역을 위해 굳게 봉쇄해야 합니다. 같은 사람이 다른 언론과 인터뷰할 때마다 뉘앙스는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일부러 당근과 채찍을 주는 건지 기자가 판단해서 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면 완화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만. 하노이, 기성희망 근로자 명단 작성. 하노이 각 부녀는 9월 14일 이전 기성희망하는 근로자 통계를 요청받았습니다. 노동보훈사회부는 지원 계획을 세우기 위해 관련 지역에 연락할 것입니다.
9월 21일에 바로 전면 완화해 줄 것 같은 조짐은 아니네요. 9월 12일 18시 업데이트한 박능성 전체 코로나19 지도입니다. 확진자 0명입니다. 박능성은 9월 13일 6시부터 지침 19 시행 지역과 새로운 일상 상태인 지역에 매일 21시를 넘기지 않는 한에서 영업 일부를 허가합니다. 10명 미만의 실내, 20명 미만의 채용 및 스포츠 활동이 발소와 샴푸실은 동시 10명이 하도매 시당은 PCR 검사 72시간 내 음성 확인서 소지. 길거리와 노점 장사, 골목길 장사는 엄금. 임시 시장은 가능하나 그곳에 사는 현지인만 가능. 각 학급 10명 이하로 외국어 학원 운영 가능. 식음료점은 총 좌석의 30% 미만으로 가림막 설치하고 영업 가능. 펍, 술집, 맥주집, 생맥주집 등은 포장 판매만 가능하며 축구 경기 관람 위한 모임 등 금지. 점주는 손님에게 의료 신고, 목록 작성, 고객 정보 관리를 요구하며 방역 조치를 엄격 시행해야 함. 국회 상임위, 박능성 대선시 설립 검토 및 결정할 것. 국회 상임위원회는 3차 회의에서 박능성 대선시 설립을 심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5. 이렇게 되면 박능시에 이은 두 번째 시가 생기게 되네요. 하이퐁의 1,000제곱미터 규모 제지공장 덮친 대형 화재. 9월 12일 저녁 큰 화재가 하이퐁시 안주원현 다이반 마을 띠인 농촌이 1,000제곱미터의 제지 공장을 빠르게 뒤덮었습니다. 다낭 코로나19 접종 캠페인에서 우선 대상 구분 없어. 다낭시 시장은 각 군현에 우선 대상 구분 없다는 정신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주민 명단을 시급히 작성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후 외국인 포함 가구 당 50만 동 현금 지원도 진행 중입니다. 다른 기사 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복지가방 지원을 받은 경우 33만 동으로 감액해서 균형을 맞추는 바람에 논란이 있었다고 하네요. 호치민시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 간격 6주로 단축 요청.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호치민시 보건부는 2차의 접종 간격을 8-12주에서 6주로 단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직은 제안이니 보건부 반응도 봐야 하는데 그보단 백신이 있어?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있으니까 저러겠죠? 접종도 서둘러야 하고 입력 처리도 서둘러야 하는데 할 일이 많네요.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매일 확진자는 확연히 줄어가는 것이 보여서 다행이긴 한데 거리두기도 어떻게 완화할지 궁금하네요. 건강하세요.